요번에 2부입니다. 2탄. 맨 처음에는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어요. 사안이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공무원한테 민원을 넣으면서, 약간 정치적인 글을 썼어요. 정치적인 글을 쓰면서 막 이제 성적인 욕설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요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야, 공무원 땡땡아, 그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 보고, 땡땡아, 너 땡땡땡이랑 떡 땡땡했냐? 어디까지, 학고 유튜브라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이게 표현도 되고 안 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는 글로 혹시나 나오면은 하는 거죠. 그거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공무원이 열받아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통매음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게 자기 정치적 사상을 드러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성적, 아까 전에 1편에 봤듯이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을 얻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의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매음은 오바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의견서를 장황하게 써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님이 연락 오시더니, 이제 수사 단계에 했던 거니까요. 경찰관님이 연락하시더니, 이거는 자기가 봐도 통매음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접수는 그렇게 돼서 맨 처음 제목은 그런데, 제목을 음란물 유포죄로 해가지고서는 수사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검토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하고서는 썼는데,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랬는데, 재밌는 부분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썼더니, 어쨌든 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길어가지고서는 경찰 아저씨가 제대로 판단 안 해주신 건가 싶어가지고서는, 검찰한테는 되게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해가지고서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띵 보시면은 변호의견서 최종 해가지고서는 기소의견 송치 결정에 관해서 이거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게끔 동적용법조는 음란물 표현을 규제하라는 것이 욕설을 규제하는 건 아니고, 만약 성적 욕설을 전부 이 적용법조로 벌하게 된다면은 모든 욕설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고 음란물 유포로 볼 거다. 거의 모든 욕에는 성적 표현이 들어가죠. 외국말도 그렇듯이. 그러면서 이제 욕 이렇게 해놓고 이 모두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입니다. 그 음란성의 애매모호한 측면 때문에도 필요 최소한도로만 축소시켜서 이해해야지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썼더니, 이런 취지를 두 장으로 이렇게 띵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안수사 명령이 떨어지고, 이때 당시만 해도 21년도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데인지 아닌 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라면은 보안수사 요구가 맞겠죠. 근데 하여튼 보안수사 명령 나와가지고서는 결국에는 또 띵 나오듯이 제명 변경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긴 했는데, 검경수사권 전인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또 띵 나오듯이 모욕죄로 약식이 나왔는데, 제가 이분한테 결국에 가서는 어쨌든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되니까 이 피해자인 공무원하고 좀 얘기를 해봐서 합의를 내가 쳐보겠다 이랬는데, 협의 칠 생각 없다
차라리 벌금 내고는 말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만약에 합의를 제가 쳐가지고 했으면은 이거는 적용법조도 탈락하고 단순한 합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까지는 마무리해보고 싶었는데 벌금 내겠다 하더니 나중에 대해서는 또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하여튼 좀 그때그때 생각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다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꽁시렁꽁시렁 굉장히 많았던 손님이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단연코 성공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더 할 말이 있었는데 좀 까먹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이거를 길게 해가지고서는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아야 된다고 경찰 아저씨한테다가 보냈던 그 변호의견서 추가 내용을 좀 간단히만 보자면은 이제 변호의견서 2를 보면은 성폭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른 적용법조 음란물 유포에 관한 추가적 의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큰 맥락 속에서 보면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한 것이죠. 물론 정도가 과하기 때문에 아예 벌하지 않아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여기에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가형법권은 지나치게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유추 적용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사상을 피력하고자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성적 욕설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시키지 말자 이런 취지인데 단순히 표현물이 성적인 거 관련돼서 문란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어느 딱 일부분만 떼어내가지고 거기에 음란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음란물 유포죄로 보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좀 이건 줄친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딱 일부만 떼어놔가지고 음란 여부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부분은 보면은 주관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고 핵심 내용이 뭔지 남들이 보기에도 다 이렇고 그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서는 이게 학술적 가치를 가지진 않지만 어떤 사상적 표현이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뒷부분 쌍가로 4, 5 뭐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항에 예컨대 게시물에 일부만 떼어놓고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성적 흥미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상을 피력하고 있으면은 음란한 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 판시를 간단하게 4줄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다가 한번 비비고 들어가면은 이 민원 신청 내용을 보면은 그 공무원한테 진짜 여러 개를 한 건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너 국민 세금 불법으로 꼬라박은 거 사과라니까 주사파 앞잡이 뭐 어쩌고저쩌고 땡 쳤지? 뭐 이렇게 너 땡땡이랑 땡 쳤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속하다는 문란한 느낌을 주는 문구도 있지만은 이게 성적 의미에만 초점을 둔 걸로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이 결국에 모욕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 사람은 그 민원을 비공개로 해가지고 올렸으면은 그 담당자한테만 올렸으면은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정신적인 손해를 줬다 해서 민사상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비공개라면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욕죄로는 처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민원에다가 저런 말들을 써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해서 모욕죄가 성립한 겁니다. 아니었으면은 비공개였으면은 그 죄도 성립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죠. 뭐 이 음란물 유포죄도 아마 공연성이 요건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만약에 그것도 요건이었다면 또 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음란물 유포죄 그 적용 법조를 제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때 검토해서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고 뭐 그렇지만은 이게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런 적용 법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뻔뻔하게 너 전문가면서 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맞닥뜨려질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까를 그런 거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지 시제법을 다 안다고 말하는 변호사면은 이거는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라 예,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고 나서 바로 그것만 그 일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가 40이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예, 했던 일도 다 까먹고 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류를 떨궜다 그러죠. 다 까먹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음란물이라는 표현도 되게 애매하고 이러니까 처벌 범주를 너무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요청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경장님 기준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경장님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수사관님한테 그런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근데 검사인분한테는 2장짜리로 혹시나 그냥 이거 8장짜리를 안 보더라도 8장을 읽고 싶게 만들게 일부러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죠. 땡땡과 땡땡도 모두 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러면 음란물 유포로 볼 거냐? 그러면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쓰니까 그 일리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거겠죠. 그래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할 말은 다 했는데 뭐 이게 참 그냥 보기에 나름인데 정말 이 수사 단계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큰 원리를 가지고서는 좀 생각을 해가 나가가지고서는 거기에다 사실관계를 테트리스 하듯이 퍼즐 맞추기를 띵띵띵 하면은 이렇게 뭐 어쨌든 구상한 바대로 이렇게 풀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사 단계에서의 그 형사사건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 좀 더 기억나면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옛날 자료들 찾는 것도 완전 일이에요. 이게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서 찾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